3분성악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통합본 1969년 독일 남부 대표 지역 뮌헨에서 태어난 요나스 카우프만은 여느 오페라 스타들과는 다르게 그의 시작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오페라 계약 극장인 독일 프랑스 경계 지역 자르부르켄 국립극장 데뷔 시절 역할들을 살펴보면 트라비아테 가스톤의 까르멘의 레멘다도 등 중저역 위주의 테너 역할이었습니다. 자르부르켄 극장과의 계약 파기 후 방황하던 그는 트리어 지방에서의 한 발성 은둔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My voice wouldn't work properly anymore, and then I found this Michael Rose you mentioned before, and he then showed me my voice. We discovered it together, and it was much bigger, it was much darker. 그와의 발성 훈련 후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하게 된 그는 뮌헨에서 꼬지판 투테 데뷔를 시작으로 슈투트가트, 브뤼셀, 취리히 등 큰 극장에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고 마침내 모든 오페라 가수의 꿈의 무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당시 최고 스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오와 라트라비아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꽃길만 걷는 요나스 카우프만은 독일 출신 테너 특유의 감성과 테크닉이 아닌 독일과 이탈리아의 오묘한 하이브리드 같은 자신만의 음악과 발성 스타일을 구축해 갑니다. 많은 바그너 팬들이 반했던 그의 바그너 오페라 주역 데뷔는 2009년 뮌헨 국립극장에서의 로헨그린을 시작으로 2010년 드디어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에서 로헨그린으로 바이로이트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와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프로덕션은 시작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이로이트에서 요나스에게 이 프로덕션을 제안할 당시 카우프만은 지휘자와 연출자, 출연진이 누군지 되물었고 바이로이트 관계자는 카우프만에게 바이로이트에서 불러주면 영광인 줄 알아야지 라며 면박을 주었다 합니다. 결국 극적으로 타결되어 공연은 올라갔지만 이 프로덕션 이후 카우프만은 더 이상 바이로이트에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7월 뮌헨 국립극장 베르디 오페라 일토로바토르 프로덕션을 위해 뮌헨에 머물던 요나스 카우프만. 이 작품은 세계적인 한국인 베이스 영광절 선생님이 페란도 역할로 참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성공적인 공연 후 휴식 중이던 카우프만은 수요일 오후 뮌헨 극장에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날 저녁 로헨그린을 공연하기로 한 테너 플로리안 포크트가 당일 오후에 건강상의 문제로 공연을 취소하였고 전 세계 어디서도 공연 몇 시간 전에 로헨그린을 찾을 수 없었던 극장은 몇 년 전에 이 프로덕션을 노래한 카우프만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전날 트로바토레를 노래한 테너가 다음날 로헨그린을 노래한다? 더 큰 문제는 로헨그린 다음날 트로바토레 공연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즉 트로바토레, 로헨그린, 트로바토레 3일 연속 공연.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제안을 받아들인 카우프만은 첫날 트로바토레 만리고 그리고 둘째 날 로헨그린의 로헨그린, 셋째 날 다시 트로바토의 만리고를 완벽히 소화하며 극장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 연장 공연 후 충분한 휴식을 가진 카우프만은 2013년 7월 10일 트로바토레 공연을 다시 잘 마치고 마지막 커튼콜 중에 갑자기 뮌헨 극장장이 무대에 마이크와 함께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카우프만을 바이에른 궁정 가수로 선포합니다. 지난주 극장을 구한 공로와 많은 업적이 더해져서 그를 뮌헨 극장 칸모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날은 공연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시즌 중에 공연이 없었던 브린터펠이 정장 차림으로 극장 식당에서 보이기도 했고 그의 전 와이프와 아들도 멋진 차림으로 극장 식당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사실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만 알려준 극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날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만 약 한 30분 정도가 지속되었고 그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2014년 11월은 전세계 오페라 팬들이 기다리는 프로덕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뮌헨 오페라 하우스에서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과 안나 네트레코의 푸치니 오페라 마농 레스코 프로덕션이었습니다. 연출은 파격과 논란을 몰고 다니는 거장 한스 너이엔펠스, 지휘는 현재 브뤼셀 라모네 오페라와 프랑크푸르트 방송국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인 알랭 알티노글루였습니다. 모두들 환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했던 이 프로덕션. 그러나 프레메르의 2주 전 안나 네트레코가 돌연 프로덕션 하차를 선언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하차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연출이었습니다. 결국 이미 같은 해 6월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함께 입맞춰본 크리스티네 오플라이스가 네트레코를 대신해 합류하였습니다. 사실 후문에 의하면 네트레코는 카우프만 커버였던 남편 유시프가 프리미어레 이후 자신과 함께 몇 공연을 함께 하기를 원하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중도하차였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요나스 카우프만은 오페라를 위해 태어났다고 할 만큼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완벽히 구사하고 잘생긴 외모, 훌륭한 음악, 발성, 연기, 그리고 출신까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테너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성형 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호불호가 많은 이유는 너무 어둡다, 깊다, 바리톤 같다, 음정이 낮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현대 오페라 발성 자체가 18세기 벨칸토 시대 이후 레전드 가수들이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인데 요나스 카우프만의 발성 포지션과 색깔은 전통적인 레전드 테너들에 비해 많이 어둡고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카우프만과 대척점에 있는 테너는 주세페 디 스테파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밝은 모음과 커버되지 않은 고음으로 그 또한 카우프만 같이 호불호가 갈리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소리 위치와 색깔에 대한 의견은 가수마다 오페라 장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르디, 푸치니 등 이탈리아 오페라, 프랑스 오페라, 바그너, 심지어 리트까지 거의 모든 성악 장르를 소화하고 있는 그의 레퍼토리를 생각해보면 그의 어두운 색과 위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반대로 테너 디 스테파노나 파바로티가 부르는 슈만의 신의 사랑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One of the holy grails of singing is how do you diminuendo, how do you get softer on the tone that is loud to begin with? Yeah. Now you have an amazing ability to do that. Can you show us Well, I one? could try. And you can try. Oh. no. Vicino al sol, un trono vicino al sol, un trono vicino al sol. How do you do that? How do you do that? No, seriously, how do you do that? The larynx is low, the tongue is, the whole mouth, everything is relaxed. You It's did it always perfect. You went, so it goes through F again, similar to Chenier. Trono vicino al sol. Trono vicino al sol. Back and forth. it's the same thing. The technical aspect of it is absolutely mind-boggling because usually it's only one or two people in the world and, you know, at a time could do that, but you can do it. 영국 로얄 오페라 하우스 음악 감독인 안토니오 파파노의 의견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테너 카우프만이 좋은 가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페라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